확실한 건 거부 결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리벳이 의견을 제안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안하기를 인식의 개념, 인식과 인식의 내용과의 관계, 그리고 인식과 내용을 모두 발생시키는 뇌처리 과정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인식은 그 자체로 독특한 현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 그 내용과 구분된다고 합니다. 리벳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요소로는 시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니 예를 한번 들어야겠죠. 말초 감각 자극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 중에 메디알 렘니스커스, 우리말로 내측 섬유대라고 하는 말초 감각성 자극이 척수를 타고 올라와서 뇌에서 명칭을 바꿔서 내측 섬유대라고 부르는데, 이 연결 회로와 체감각 피질 두 부위에 자극을 주면 자극을 받은 부위에 대응하는 말초 부위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극의 지속 시간은 두 부위가 비슷하게 200ms 정도 지속해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에 주관적인 인식하게 되는 타이밍, 즉 내용은 다르게 인식됩니다. 이것은 1979년 자신의 논문의 내용인데요. 이 논문도 언뜻 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방법론과 결과 분석으로 꽉 차 있어서 함께 읽기에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비의식적 정신 과정의 내용, 즉 자극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뇌가 자극의 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인식이 있는 과정의 내용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피질에서 일어나는 정신 과정에는 약 400ms 이상의 자극 지속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자유로운 자발적 행위, endogenous free voluntary. 무슨 뉘앙스 차이일지는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자발적 행위에서 행동할 의도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400ms입니다. 이미 준비 전에는 비의식적으로 시작된 이후죠. 이때 발생하는 인식은 전체적인 의지적 과정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인식된 욕구와 행사할 시점이나 이에 대한 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 사건에 포함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항들로서 사건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들어오죠. 거부 결정에 편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비의식적인 과정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거부하고자 하는 인식적인 결정은 그 과정에 선행하는 비인식적인 처리 과정에 대한 표지 없이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즉, 결정 이전에 전체적 신경 과정에 따라 제한된 결과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 결정의 인식은 선행하는 비의식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인식의 내용, 즉 빨간 약 또는 파란 약 어느 걸 먹을지는 동일한 과정이 필요 없는 별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행위에 대한 리벳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지난 연구들에서 확인한 비의식적인 뇌 처리 과정과 욕구나 행동 의지의 인식 사이의 시간 관계성이 실험에 사용된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지죠. 단순한 시스템 내에서 기술적으로 변인 통제한 과학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연관되고 좀 더 확장된 복잡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물리주의나 또는 환원주의에서 채택하는 통상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면 밀리컨이 진공에 가까운 고립계를 만든 상태에서 단일 전자의 전하량은
다른 모든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점은 좀 더 복잡한 의도적인 행위들, 예를 들면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비록 행위의 욕구를 인식하는 순간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더라도 준비 전이의 선행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리벳은 자신의 연구 결과들에서 확인된 결론을 조금 더 일반화하고자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 행위 일반에 대한 외삽, 즉 추론임은 재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숙고와 또 실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결정적 의도와 이 차이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경우에 이런저런 행동을 할 거를 결정하면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죠. 리벳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대략적인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몇 초 후 해야겠다, 이런 계획 말이죠. 이 경우에서도 역시 행위 전 200ms 전에 인식된 의지를 보고했고, 이 결과 값은 사전 계획 없이 자발적으로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인식 시점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준비 전이 비의식적 뇌처리 과정은 이제 행동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앞서서 유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결과는 의도적인 행위의 뇌처리 과정은 자발적이든 사전 계획된 것이든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작동 방식의 윤리적 의미. 리벳은 자유의지를 믿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자유의지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자유의지의 인식의 역할은 자발적 행위의 시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일어날지를 통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벳은 자발적 행위의 비인식적 시작을 뇌 안의 거품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이후 인식적 의지는 이런 비의식적으로 제기된 선택지를 고르는, 즉 행동할지 거부할지 중단할지를 선택하는 통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네요. 이런 유의 자유의지 역할은 어떤 종교적, 윤리적 구속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대부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종교나 철학적 체계 속에서 자신이 언제 죄책감을 가지거나 유죄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과 연구 결과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자 인식된 욕구나 의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로 간주어야 하나요? 만일 그 욕구를 거부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몇몇 종교는 그렇다라는 입장을 가진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음란 행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죄의식에 대한 시인이었나 보죠. 하지만 우리 연구에 따르면 어떤 욕구라도 우리의 뇌에서는 비의식적으로 시작되고 생성된다는 겁니다. 행위 의도가 그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적 행위로서 완결할지는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의도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구를 느낀 것만으로 개인을 징계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세계관은 생리학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윤리적, 정신적 고난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실제로 용납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진 것을 죄로 간주하는 주장은 세상의 모든 개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은 원죄를 위한 생리학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물론 원죄의 개념은 무엇을 죄로 간주할 것이냐는 다른 관점을 근거로 탄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또 종교와 달리 윤리 시스템은 타인을 향한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규율과 관습을 다루고 있고, 따라서 욕구나 의도만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행위만이 타인의 안위를 침범할 수 있고요. 이런 행위의 발현은 의식적으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죄와 죄값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호하죠.